매일 사정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또 사정이 안 좋아서 해약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드는 거고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깨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방송을 보면 보험 관련된 방송 참 많이 나와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시청자가 사연을 보내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황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수정을 해주는 그와 같은 프로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일반 방송 같은 경우는 출연자가 방송국에 나가면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 보험 방송은 출연자가 방송국에 돈을 내고 출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시청자가 상담 의뢰를 하게 되면 보험 전문가들이 영업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DB를 구입하는 값을 방송국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험 설계사는 DB 값을 제공하고 고객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기존의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소개할 때는 기존의 보장보다 보장 폭이 넓어졌다 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등등 이유를 대지만 사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보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면 고지 의무가 새롭게 생깁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설령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한 지 3년이 지나게 되면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없고요. 또 5년이 지나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보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 고지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거고 이때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년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계약도 해지했고 새롭게 가입한 보험 계약도 해지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보 특약이라고 있는데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질병에 대해서 또는 그 신체 부위에 대해서 향후 몇 년 동안 또는 정기간 동안 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담보 특약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없게 되면 이 부담보 조건도 해제가 돼요. 그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 체결하면 또 부담보가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관을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진단비라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점점 어렵게 바뀌었는데 사실 약관이 불명확하게 되면 그 해석상 뜻이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불명확한 것이 계약자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또 후유장애 한번 살펴볼까요? 후유장애 보험 약관이 여러 번 개정되었어요. 99년, 2005년, 최근에는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약관이 개정되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불리한 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장의 범위가 넓어진다든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인다든가 라는 감언이설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 계약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고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 4가지에 해당되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부터 해약하는 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경우 치료비의 80에서 90% 정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00원만 납입하게 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었어요. 심지어 상해 의료비 특약의 경우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현재 상품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는 한의원에서의 치료, 한약 같은 경우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 2대 질병 진단비 특약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2대 질병 진단비 특약은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보상을 하는데요. 이 뇌졸중은 뇌출혈의 뇌경색을 포함해서 같이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매되는 상품들은 뇌경색을 제외한 뇌출혈만 보상을 하고 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뇌경색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이 뇌경색을 뺀 뇌출혈만 보상하는 약관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다음 세 번째,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판매된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6에서 7%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상품들이었어요. 현재는 절대 그와 같은 상품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10%가 넘는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을 해지를 시키면서 갈아타기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이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냉장고, 세탁기 등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네 번째,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의 경우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는 소외감 기준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갑상선 암의 경우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관이 개정되어서 갑상선암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지급하는 약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상품들은 절대 해지를 해서는 안 되는 상품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을 만기시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만기가 끝나거나 또는 경제적인 여력이 될 때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